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에 기출되는 공법 2입니다. 2. 자, 이 자료는 최성진의 공법사랑. 자, 최성진의 공법사랑. 자, 다음 카페나 밴드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 이름이 최성진의 공법사랑이 이름이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신지 밴드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자료를 첨부해 드릴게요. 네.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면서 광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광고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카페는 꼭 정회원을 신청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밴드는 누구한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다음 카페는 정회원을 신청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잘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어요. 보기가 편할 거예요. 다음 카페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뭐 둘 다 해놔도 괜찮고, 여기에 자료 첨부해 드리니까. 특히 다음 카페는 하루 한 문제란이 있어요. 하루 한 문제. 모든 자료는 여기에 들어갔다가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문제란에 가면 있어요. 또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개정공법 정리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법 관련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자, 단독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자, 그 다음에 다가구, 공관, 이렇게. 공관은 도지사, 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넓은 의미의 단독은 4개가 있네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그럼 우리가 단독 그러면 대문 한자리 단독. 이 다중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인데 최근에 다중주택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중주택은 옛날 하숙집 생각하시면 돼요. 하숙집. 저기 신림동에 고시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라. 예, 제일로 치사한 놈입니다. 치사가 안 되는 주택을 다중주택 그럽니다. 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별로 욕실, 방하고 욕실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엌이 없어요. 부엌. 치사가 안 돼요. 아셨죠? 방에 욕실까지 해도 돼요. 근데 치사가 안 되고요. 한 개 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330에서 660 이하로. 이게 개정되면서 법률 규정이 전체가 통일이 될 겁니다. 자, 주택의 구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 다 기준입니다. 이하냐 초과냐 차이만 있는 거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고, 단독은 다 3계층입니다. 단독은 다 뭐라고요? 3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할 것. 다중주택은, 자,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치사가 안 되는 주택이고요. 바닥면적 660 이하고 3계층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치사가 안 된다. 독립한 주거 생활이 안 되는 게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은, 자, 다중주택은 아주 치사한 놈. 다가구는요, 369, 369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원룸 그런 게 다가구입니다. 원룸. 3계층 이하일 거. 자, 그 다음에 한계동의 바닥면적. 자, 보세요. 전부 다 바닥면적이 이제 얼마 됐어요? 660으로 됐죠? 이야. 그 다음에 단독이니까 몇 계층이고? 3계층. 몇 세대 이하일 거? 19세대. 369, 369 이렇게 됐네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바닥면적 19세대. 연면적이요? 바닥면적 할게요? 바닥면적 할게. 이렇게 다중주택 잘 받으시면 되겠고, 다가구는요 369, 369 뭐라고요? 369, 369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러니까 다음 중 공동주택의 종류다 틀린 것은 하고 문제 나오죠. 그럴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아들이 공동생활 좀 했으면. 아, 연세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아, 연세대학교 뭐라고요?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 분류는 이런데요.
주택법상 주택에는 좀 전에 배웠던 공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숙사 있잖아요. 얘는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오랫동안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읽을까요? 주택법의 주택은 공기가 없다. 혹시나 주택법하고 물으면요.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다. 공기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공유주택 종류가 아닌 것을 하고 문제 나오죠. 문제는 뭐 다가구나 다중이 답이겠죠. 왜? 연세대학교 기숙사. 아연다기하고 암기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연다기 하면 다가구 다중과 헷갈리니까 연세대학교 기숙사. 연세대학교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몇 개층이죠? 5개층.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는요? 4개층. 연립이나 다세대는 몇 개층이요? 4개층. 그리고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주택으로 쓰이는 게 660을 초과하면 연립 다세대면 그러니까 단독 공동이 있는데요. 단독과 공동의 가장 구별 기준은 공동에서 종류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5개층, 연립과 다세대는요 4개층, 몇 개층이요? 4개층. 단독은요 다중, 다가구 그러면요 3개층. 3개층이면 단도로 가고 그 다음에 4개층이면 공동으로 가고 이렇게 나누세요. 5개층이면 아파트고요. 그때 연립만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다가구 660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다세대 660 이하. 다중 660 이하. 이거 어때요? 연립만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연초 다이 연립 초과 다 이하. 다 이하. 이렇게. 다중, 다가구, 다세대, 다 이하. 연초, 다이, 연립, 초과, 다세대, 이하. 그때 단독은 3개층, 공동은 4개층, 아파트는 5개층, 다중은 치사놈, 치사가 안 돼. 다가구는 369, 369. 연립, 초과, 다세대, 이하. 4개층, 5개층이면 아파트. 이렇게 선을 좀 구별해 주시면 편하겠네요. 근데 공부하기 편하게 된 게 전부 다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그런데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단어 됐나요? 자, 일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설. 가까울 끈 이웃인 집 가까이 있는 생활설입니다. 여러분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여기는 술을 안 팔아요. 음식 한 종류만 팔아서 일종입니다. 대신 사이즈가 300 미만이 됩니다. 300점대 이상으로 크면 2종 근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음식점 있잖아요. 여러분 집 근처에 식당 가면 냉장고에 이슬이 있던가요? 이슬이? 그러면 음식만 있어요? 반주 술도 있어요. 술. 그걸 2종 근생 일반 음식점. 음식과 술 두 종류를 팔면 2종 근생입니다. 음식과 술 한 종류만 팔면요 1종. 음식만 팔면 1종. 대신 사이즈가 300 미만이 되죠. 휴게 음식점은 술을 안 팝니다. 냉장고에 이슬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300점대 이상이면 2종 근생이고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은 음식만 나온 게 아니라 반주도 나와요. 술도 나와요. 그래서 두 종류 판다 2종 근생 크기 상관없이. 음식점 가지고 구별할 때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술을 안 파니까 1종이 원칙인데 300 이상이면 2종이야. 2종 근생은 일반 음식점은 음식과 술 두 종류를 파니까 무조건 2종이야. 이렇게. 또 일종 근린생활설의 집 근처에 1종은 집 근처, 2종은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거 금융업소, 사무소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죠. 자, 사이즈가 30종 미만이면 1종. 중개사무소가. 결혼상담소가, 출판사가 30 미만 쪽이고요.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 됩니다.
자, 일종 근린시설 금융업소나 사무소나 중개사 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이렇게 나오는 거. 위락시설입니다. 무슨요? 위락설, 위락 즐거울 낙자죠. 단란주죠. 150 이상이면 1억이고요.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무도장이랑 무도학원, 손바닥, 발바닥에서 막 땀나면 위락설입니다. 무도장은 발바닥에 땀나고 카지노는 남의 돈 땀을 넣어 막 땡기니까, 긴장해서 땡기니까 손바닥에 땀나죠. 그러면 위락, 즐거울 낙자가 쓰는 거. 자동차 관련세는 매매장도 있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나 정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교육용기설이 아니고 학원이니까 교육용기설 그러면 안 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의 법률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되는데 쭉 보니까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치사한 놈이 다중이죠. 다중이잖아요. 자,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하요? 660이야. 이번에 개정된 거 660이야. 몇 개층이야 이거? 3개층이야 이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실까지는 설치했는데 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립한 주거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치사가 안 돼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조례가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중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662하고 4개층 이하면 이건 다세대죠. 이건 다세대고 다세대는 660 이하가 되는 거고 연립은요 660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럼 연립을 맡기려면 이하를 뭘로만 고치면 돼요? 초과. 아니면 이하를 맡겨 쓰려면 뭐 하면 되고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다가구 주택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라 했죠? 그래서 빨리 머릿속에 369, 369.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가 얼마 이하야 되죠? 660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세대요? 19세대까지 있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얼마 이하야 돼요? 660. 369, 369. 3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19세대. 근데 지금, 우리 공법에서 주택은 모두 이제 기준이 바닥 면적 합계로 돼 있고요. 합계돼 있고, 얼마로 돼 있다? 660으로 돼 있다는 거. 연립만 660 초과. 다세대, 다중, 다가구, 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 공동은 4개층, 단독은 3개층, 아파트는 5개층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예, 이렇게 구별 지으면 되니까 오늘 뭐 330에서 이미 틀렸다 이렇게 꺼버리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계가 자 이거 틀렸죠? 무조건 바닥면적계는 기준점이 얼마 되죠? 660 기준되고 다세대면 다이 660 이하. 층수는 몇 개층이죠? 4개층. 5개층이니까 아파트죠. 5개층이면 아파트. 면적 상관없이 아파트. 근데 참 문제 풀기 편해졌죠? 바닥면적 합계에 가면 다 얼마 기준? 660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것마저도 객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자, 다중주택입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660 이하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연면적이 660이 아니고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바닥면적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660까지 주었는데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독립한 주거 형태 중에서 치사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돼요? 치사.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은 무도장, 무도학원이죠. 무도장, 무도학원. 자, 학원이지만 이건 또 뭐가 되고요? 위락시설이 되고 있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죠? 예.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둡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독에는 종류가 단독이 있고요. 다중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었죠. 그 다음에요. 공관이 있었고. 공동엔요. 아파트가 있었고요. 연립이 있었고요. 다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기숙사. 연세대학교 기숙사 했나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때 다중주택, 다가주택 다 3계층이야죠. 바닥면적계 662하고요. 다중은 뭐가 안 되죠? 74. 전부 다 바닥면적계 662하로 되는 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4계층이야죠. 바닥면적계 660을 초과하면 뭐? 연립. 이하면 뭐? 다세대. 이하면 뭐라고요? 다세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기준점에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 됐다? 660. 시험지가 다 바닥면적 합계 나오니까 660이라는 거. 단독은 3개층. 공동은 4개층. 아파트는 5개층. 그래서 연립만 660 초과. 다가구, 다세대, 다중 다 이하. 기준이 뭐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분류해야 되죠? 특히 공동주택 종류, 연세, 대학교, 기숙사 이렇게 우리 아들이 공동생활 좀 했으면 하고 기억하세요. 자, 준주택입니다. 여러분, 자, 주택에 준한답니다. 이거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에. 이거 주택법이거든요. 주택법의 주택에는 공관, 기숙사에 공기 없다.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법상. 또 주택법에 준주택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택법의 준주택도 주택이 아니다. 아닙니다. 뭐라 했어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뭘로 이용이 가능해요? 주거시설로. 그러니까 준주택은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하는 게 준주택입니다.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그걸 뭐라고요? 준주택. 종류는요?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읽어봐요. 오노, 다기. 여러분, 반칙의 대명사 누구죠? 오노. 쇼트랙. 반칙의 대명사 누구요? 오노.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 가면 다 기어다녀. 오노, 다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조심할 게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요양시설하고 장난칠 테니까 조심하시고. 노인복지주택이었고 다중생활시설을 다중주택하고 장난칠 거예요. OX, X. 다중주택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단독주택이 되는 거죠. 단독주택. 주주택이 아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장난치니까 뭐 다가구고 장난칠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노, 다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얘는 주택법에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다음 중 주택이 아닌 것 하고 차이를 하면 오노, 다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 기숙사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기출지문 확인해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이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이건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뭐요? 준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생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뭐과는 구별해야 돼요. 준주택과는 구별해 주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뭐 이건 쓰지 마시고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이건 준주택이고 두 번째 주택의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여러분 우리 주택법의 주택조합의 종류는요. 지역주택조합. 여러분 그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지주조합 하는 게 이거예요. 지주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1번은 준주택이 옳은 문장이 되겠죠. 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봐야 되는데 이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시형 선택이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 서민주택 규모인데요.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오면 100이 되는데 여기는 도시니까 이 규모가 85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고요. 도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의 주택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형 선택 이렇게 간단하게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299세대를 만들죠. 300세대 미만이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이 정하는 대로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여기 350이 드렸습니다. 몇 세대 미만이요? 300세대 미만. 이러면 맞는 문제죠. 300세대 미만. 두 번째, 주택 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분 자 공공택지입니다. 어디요? 공공택지.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 공공택지에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에 대한 예외. 일단 이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2번은 여러분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분산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 도생이라 그러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공공재개발, 뭐 주거재생 혁신지구, 관광특구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택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만 누구였기 때문에 키워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먼저 300세대 미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공공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양가 상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우리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오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더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랍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택지는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만들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쓰니까 싸게 공급했겠죠. 저가로 공급했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싸게 공급하라고. 정책과 맞물려서 공공택지는 좀 싸게 줘야지 공적 주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 전국의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요걸 우리는 민간택지라 그럽니다. 민간택지는 세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예전에 이것만 있었죠. 주택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만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지구하고 주거재생 혁신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추가됐습니다.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는 다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이렇게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자, 적용 제외. 좀 전에 배웠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체로서 경제 자유구역위원회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자, 관광특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광특구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건설 공급.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 공공재개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금 자 우리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신설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대통령이 영의 정하면 적용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기 시험 문제 좋은 것은 도생, 관광특구, 자 여기 공공재개발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쓰기에는 적절합니다. 자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땅값 플러스 집값으로 산정합니다. 땅값 플러스 집값. 건축비 산정 방법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금을 더합니다. 가산금.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도생 기억하시고 관광특구 50층이나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것 제외하시고 공공재개발.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대통령이 0으로 정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공공택지고 공공택지 외고 분양가격을 뭐 해라? 공시. 무슨 말이죠? 공개. 공공택지에서는 공적 주체인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격을 공개하는 겁니다. 공공택지에서도 공시하고요. 공공택지 외에서도 공시를 한다라는 걸 그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양가격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자, 기출문제가 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예, 조작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기출문제 봐볼까요? 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랍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자, 전용택의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집값, 택지비 플러스 뭘로 했어요?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냐?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건설할 때 부담을 경감하게 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더라. 내 맘대로 가격을 못 받게 하니까 건설회사에서 건설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또 가격을 상한 설정하니까 나의 수익분을 계산해서 건축 자재를 좋은 걸 안 쓰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더라. 장점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 신규 주택 입주자의 자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 가격을 좀 싸게 해줄 수 있지만 단점은 공급 위축, 경기 침체죠. 그 다음에 주택 질의 하락이 있더라. 다섯 번째, 주택법인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여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정책론까지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문제가 유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만 잘 정리하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 상한을 설정한 이유는 주택을 뭐예요?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살려고 할 때 좀 상한제 가격을 통해서 싸게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단점은 공급이 위축된다 그랬죠? 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전원주택 및 그 주택에 입주하여 선언된 지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년 범위에서 매각 제한. 이렇게 전매 제한하면 전매 제한했다고 부기 등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전원주택의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집값. 땅값이 뭐죠? 택지비. 집값이 뭐죠? 건축비.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에 주택법률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여기 잘 읽어보세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걸 뭐라 그래요? 공택지. 뭐라 한다고요? 공공택지. 좀 어려운 단어였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적용합니다. 답 4번이에요.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줬고 전매 제한할 수 있고 땅값 플러스 집값 다 맞는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얘만 틀리잖아요. 답 4번이죠. 근데 참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공법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공사업의 공동주택 택지에서 이걸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무조건. 적용하지, 제한할 수 없다. 이거 틀렸고. 자, 분양가격은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거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단점은 이렇게 공급 위축, 질 저하. 이렇게 하면 1번, 2번 문제가 다 통합돼서 하나의 문제 안에 들어왔네요. 분양가격은 공시해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하잖아요. 그때도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볼 것 같아서 마지막 마무리 과정으로 정리를 해준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꼭 합격할 겁니다. 자신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진인사 대천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제 할 일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결과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제 합격하고 제가 이제 돈 되는 땅 찾는 요령 강의, 실무 강의랍니다. 그것은 이제 학원에서만 진행하는 강의인데 실무 공법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합격하시면 각 학원에 찾아오셔서 실무 강의도 한번 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